맨유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뭐 외부적으로 들리는 자금도 엄청 많고 네네네네.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점심값도 지원 안 그렇지.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샌드위치에 스프만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직원도 많이 감축시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장까지 새로 짓는다고 오피셜이 나왔죠. 신축 오피셜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구단 상황도 안 좋은데 경기장까지 지으면 이적 자금은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하냐. 지금 리빌딩을 딱 할 타이밍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맨가십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니, 당연히 지금 진지한 이야기 보실 때마다 지금 네. 전 진지합니다 지금. 우리 팀 이야기인데 그쵸. 걱정되잖아요 사실. 네. 저희 이제 그렇습니다. 일해야 되고. 예. 지금 맨유의 어떤 상황을 최근에 어떤 언론들을 보면 네네. BBC라든지 아니면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맨유가 이렇고 왜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맨가십한테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네네. 이런 걸 우리가 따로 실제 맨유의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음. 이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맨유를 구하러 FM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딱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 맨가십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바꿀 수 있을지. 네, 어떻게 보면 그 새롭게 들어갈 직장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시간. 예, 맞아요. 맞죠, 저는 맞죠. 네. 마지막 이제 도장 찍기 전 마지막 결정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좀 진지하게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맨가십이 준비 내용 네, 대충 자료가 있는데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부터 볼까요? 네네 이거부터입니다. 어. 이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 다른 팀들이 같이 껴있는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아, 비교할 수 있겠네요. 네네. 비교가 네.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주급 관련해서인데 예를 들면 지금 하늘색 그래프가 맨시티, 그다음 하늘색 맨시티. 네, 파란색이 첼시, 첼시, 예, 좋아요. 첼시 그리고 초록색이 리버풀, 초록색이 리버풀. 네, 그리고 그 아래 토트넘 아스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첼시는 워낙 스쿼드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첼시라는 구단은 그 스쿼드 방대한 걸 선수들 영입해서 진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판매 수익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많은 편이고. 그럼 이게 지금 주급 총액인가요? 맞습니다. 아. 주급 총액인데 맨시티 리버풀은 뭐 원래 당연히 탑독을 달리고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건데 이제 맨유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막 리그 8등하고 했는데도 저렇게 주급이 높게 포진되어 있다는 점. 이게 스위스램블 자료인데 맞습니다. 스위스램블이나 뭐 예를 들면 딜라이트 이런 데서 구단의 재무적인 상황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정말 딥하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자료를 이걸 딱 봤을 때 붉은색 맨유는 성적 대비 지금 주급 총액이 너무 과하게 높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그리고 뭐 주급 뭐 상승폭도 그렇고 특히 그래서 아스날 보시면 정말 주급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 평이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맨유는 뭐 아스날 같은 그런 낮은 순위를 기록했음에도 과거에 근데도 말도 안 되는 주급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 주급을 볼 때 주급 총액도 중요한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사실 매출 대비 주급의 퍼센테이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엄청 커. 그러면 주급의 총액이 높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제가 예전에 많이 이런 기사를 찾아봤을 때를 생각하면 한 절반 정도, 50% 정도면 나름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 거다. 50% 정도. 근데 그게 60, 70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연봉으로 너무 많은 지출이 되는 거니까. 레클리프가 들어오기 전 맨유 주급 체계를 보면 거의 60%가 넘어갔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좀 이제 이거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제 구단이 자생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러니까 70%대는 절대 가면 안 되고. 60%대도 위험한 수준인데 그래도 겨우 50% 후반대 이렇게. 그래도 50%대로 내렸군요. 네네, 그건 맞습니다. 다행인 거네.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선수를 영입할 때 바로 이 이적료라고 해서 그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할부로 보통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쵸. 할부로 데려오는 선수가 맨유가 최근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급 플러스 그런 할부 선수를 데려왔을 때 연도별로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금액 연도의 고정비를 산출한 지표인데 보시면 맨유 지금 3위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얼마나 맨유가 고정비, 지출 같은 게 그냥 물 새듯이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린 자료니까 이 정도로 이것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쨌든 고정비가 높다. 엄청 높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급급하네요. 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정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월급이 들어왔어. 근데 뭐 월세 나가고 뭐 보험료 나가고 통신비 나가고 그럼 남은 돈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팀이긴 하지만 그쵸. 고정비가 많이 나간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부담입니다. 이렇게 그냥 줄줄 세고 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다음 보시면 이거는 그동안 근 몇 년 동안 이 시즌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었나, 어느 정도 주급 관련해서 지출이 있었나 자료인데 보시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많은 클럽들 중에 벌써 시즌이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위에. 뭐 맨시티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맨시티는 주급을 많이 지출하는 만큼 우승 트로피를 그렇죠. 들어올렸기 때문에 우승하고 항상 챔스에 나가고 문제가 없죠. 그리고 챔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음 시즌 맨유가 챔스에 나가지 못한다면 한화로 따졌을 때 한 1,5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금만 따졌을 때. 네, 이정료 드디어 나왔는데 빨간 그래프가 산 거, 그다음에 맞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매각 금액. 그렇죠, 파는 그래서 거. 파란색 요 꺾은 선이 이제 넷스펜딩이죠. 네, 넷스펜딩. 맞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 그래도 뭐 과거에 뭐 포그바라든지 이정료를 많이 지출했지만 그래도 한 2019년, 20년, 21년, 22년 넘어오면서는 조금 그걸 지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23년, 24년도 보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63빌딩 세웠다가 뭐 롯데타워 세웠다가 지금 하늘 뚫고 가기 직전인데 넷스펜딩을 따져봐도 지금 거의 몇 배 차이야. 매 시즌 거의 5배, 6배 차이 나는. 그런 저것만 보면 이제 그 텐하우가 넷스펜딩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탱기견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예. 네네, 탱기견 출신이긴 한데. 출신이군요. 네, 출신이고 그 전 목줄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 탱기견 출신에서. 그래서 이정료 관련해서도 그냥 지출 대비 이제 판매 금액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도 진짜 터무니없이 적다. 지출은 항상 이제 3천억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판매 금액은 항상 장부 까보면 한 500억 끽해봐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오케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임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네. 우리 아담오림이 확실하게 네,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게 레클리프 인터뷰를 제가 아, 같이 좋아요. 봤는데 레클리프 그쵸. 인터뷰.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맞아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을 보세요. 우리는 안토니, 카세미로, 안드레 오나나, 라스무스 호일룬, 제이든 산초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과거의 맨유가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우리는 그 계약들을 떠안은 상태이고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초는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지만 우리는 그의 주급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그의 남은 이적료 1,700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를 여기까지. 네. 정리하면 그 이전에 똥을 많이 쌌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번에 지출하면 PSR 관련해서 그치.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부로 그냥 나중에 이제 떠민 거죠. 그렇죠. 계속 네. 내년에 떠밀고 내년에 떠밀고 하면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적 관련 부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적료. 그렇지. 아직도- 지불을 해야 되네. 네, 산초를 4년 전에 샀는데 올해까지도 돈을 내야 합니다. 그 1,000몇백억 중에 한 대충 300억이죠. 그래서 첼시는 뭐 워낙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을 이제 사면서 그들을 판매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힌 거는 솔직히 논외로 봐야 되고 첼시를 제외한다면 지금 맨유가 그런 할부 지금 카드빚이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 리볼빙 가겠는데? 네. 그래서 레클리프가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직원을 뭐 3,400명을 해고하고 뭐 줄였다. 뭐 이상한 거 계속 막 깎으려고 하고 파티 그러니까 뭐 취소하고 이런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다면 2025년 끝나기 전 올해 기준으로 영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름 이적 시장에 진짜 영입이더라도 그러니까 이적료를 지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단의 보유 현금이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얘기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비용 절감 프로그램 구조조정 시행하지 않았으면 영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 바닥이 애고 났다. 네, 완전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좀 과격해 보였던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진짜 도려냈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 앵꼬가 나게 된다면 그 지난 에버튼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승점 삭감 된다면 그렇지. 진짜 불이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레클리프가 클럽에 벌써 4천억, 그러니까 본인 자금 4천억을 벌써 투자했습니다. 생돈을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PSR 관련해서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PSR이 구단 그렇죠. 리모델링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여자 축구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 비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쪽에 뭐 리모델링하고 구단 그 좀 경기장 훈련시설 이런 거 좀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돈을 쓰면 이제 거기에 원래 쓰던 돈 구단에서 나가는 돈을 뭐 영입자금이라던가 그쪽에 쓸 수 있겠죠.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4천억을 투자한 겁니다. 네네. 매각해서 이적료로 쓸 수 있는 돈을 챙기지 않으면 네. 단순히 쓸 수 있는 이적료가 많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맨유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는데 그나마 따져보자면 뭐 가르나초라든지 예. 달롯
그리고 그나마 뭐 맥과이어 정도까지. 맥과이어 특히 고주급자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무조건 특히 가르나초랑 뭐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판매하면 무조건 100% 순이익으로 그렇지. 잡히기도 하고 그런 선수들의 판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관련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그런 선수의 판매가 없는데 이번 여름에 2천억을 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했을 때 정말 좀 긴축을 하고 네. 선수 매각을 하면서 돈을 좀 잘 써야 이적 시장에서 리빌딩도 하고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네. 아.